네 번째 상호작용은 상호작용 결과 두 종이 모두 이익을 얻는 상리공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리공생의 예로 청소놀래기를 볼 텐데요.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청소놀래기예요. 어류인데요. 이 청소놀래기는 곰치나 도미와 같은 큰 물고기의 입속이나 아가미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기생충 같은 것을 떼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청소놀래기 입장에서는 먹이를 얻는 것이고요. 큰 물고기 입장에서는 깨끗해지는 것이니 서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볼까요? Is this grouper getting ready to ambush its next prey? No, it's actually being attended to by cleaner wrasse, sort of like getting a spa treatment, but for fish. Cleaner wrasse, like this blue streak here at the Aquarium of the Pacific, eat parasites, dead tissues, and food particles off of larger fish's skins in what's called a mutualistic relationship that provide food and protection for the wrasse and considerable health benefits for the other fishes like this Queensland grouper here. It's truly amazing how much trust there is in this relationship, as you can see this wrasse fearlessly entering the mouth of the grouper. The wrasse set up cleaning stations where larger fish can come to be serviced. This particular cleaning station is located at the aquarium's Tropical Pacific viewing tunnel. It's where I spend many a morning just watching this whole procedure going on. It's truly amazing.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많이들 묻는 게 청소놀래기를 안 잡아먹냐고 묻더라고요. 청소놀래기는 계속 꼬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잡아먹지 않는데요. 또 다른 상리공생의 예로는 말미잘과 흰동가리가 있습니다. 흰동가리는 물고기인데 우리는 흔히 니모라고 알고 있어요. 말미잘과 흰동가리 또한 상리공생하는 관계인데요. 말미잘은 생김새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이 식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물입니다. 이들은 촉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독성 물질이 분비되게 돼요. 그래서 말미잘은 촉수에서 독성 물질을 분비시켜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럼 흰동가리도 먹이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흰동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말미잘의 독성 물질에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류들은 말미잘 사이사이에 살기 힘들지만 흰동가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흰동가리는 말미잘 사이사이에 살면서 서식 공간을 제공받고 포식자로부터 공격을 피해요. 그럼 흰동가리는 말미잘한테 뭘 해주냐? 얘네들은 몸의 색이 화려하기 때문에 먹이를 유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말미잘이 촉수에 있는 독성 물질을 쏴서 먹이를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상리공생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흰동가리와 말미잘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볼까요? This is a carpet anemone, which are famous not just for their giant size and stinging tentacles, but for thei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a certain famous fish. This is a carpet anemone, which are famous not just for their giant size and stinging tentacles, but for thei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a certain famous fish. This is the Ocellaris clownfish. The clown'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anemone is fascinating and rarer than you might think. 또 다른 영상도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말미잘에서 놀고 있는 흰동가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또 다른 영상은 뭐냐면 말미잘이 동물이라고 했었는데요. 다른 먹이들을 어떻게 먹는가,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가를 나타낸 영상입니다. 이것도 재미삼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니모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말미잘들에게 좀 특별한 먹이를 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줄 특별한 먹이는 바로 트리옵스로 잘 알려진 투구새우입니다. 사육 중에 산란을 모두 마치고 자연사한 개체인데요. 버리기보다는 말미잘의 먹이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투입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미잘은 식물이 아닌 동물이고 심지어 육식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입맛에만 맞다면 투구새우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식탐이 많고 호기심이 가득한 니모들이 먼저 달려와서 먹을 수 있는 건지부터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말미잘은 촉수에 있는 자포라는 독침을 활용해 주변 작은 생물들을 사냥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먹이를 말미잘 촉수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먹이를 인지하고 입으로 가져가서 삼켜버리게 됩니다. 역시나 말미잘의 자포들로 인해 투구새우가 촉수에 붙어 있는데요. 이제 말미잘은 촉수들을 움츠려서 서서히 투구새우를 몸속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미잘이 투구새우를 조금씩 몸통 중앙에 위치한 입 쪽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각도상 입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 카메라 위치를 좀 옮겨볼까요? 이 니모 녀석들이 앵글을 완전히 가려버리네요. 저기 좀만 비켜줄래? This is a carpet anemone, which are famous not just for their giant size and stinging tentacles, but for thei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a certain famous fish. This is the Ocellaris clownfish. The clown'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anemone is fascinating and rarer than you might think. 네, 말미잘 사이사이에서 흰 동가리가 존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했고요. 또 다른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말미잘이 동물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동물이면 다른 먹이들을 먹을 텐데 그 먹이들을 어떻게 먹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것도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 니모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말미잘들에게 좀 특별한 먹이를 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줄 특별한 먹이는 바로 트리옵스로 잘 알려진 투구새우입니다. 사육 중에 산란을 모두 마치고 자연사한 개체인데요. 버리기보다는 말미잘의 먹이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투입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미잘은 식물이 아닌 동물이고 심지어 육식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입맛에만 맞다면 투구새우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식탐이 많고 호기심이 가득한 이모들이 먼저 달려와서 먹을 수 있는 건지부터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말미잘은 촉수에 있는 자포라는 독침을 활용해 주변 작은 생물들을 사냥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먹이를 말미잘 촉수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먹이를 인지하고 입으로 가져가서 삼켜버리게 됩니다. 역시나 말미잘의 자포들로 인해 투구새우가 촉수에 붙어 있는데요. 이제 말미잘은 촉수들을 움츠려서 서서히 투구새우를 몸속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미잘이 투구새우를 조금씩 몸통 중앙에 위치한 입 쪽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각도상 입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 카메라 위치를 좀 옮겨볼까요? 니모 녀석들이 앵글을 완전히 가려버리네요. 저기 좀만 비켜줄래? 해방을 놓는 니모들 사이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니 이미 투구새우의 머리가 말미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투구새우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투구새우의 모습은 말미잘 속으로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제 정말 말미잘이 식물이 아닌 동물이라는 사실 느껴지시죠? 먼저 왼쪽에 그린버블 말미잘이 투구새우를 야무지게 꿀꺽했으니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버블 말미잘에게도 투구새우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깜보 녀석이 맛있는 건지부터 확인을 하네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 투구새우를 말미잘의 촉수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블 말미잘은 투명하고 뽀얀 예쁜 생김새 때문에 육식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 친구도 엄연한 말미잘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촉수를 오므려 투구새우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역시나 중앙에 위치한 입으로 투구새우가 조금씩 들어가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말미잘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말미잘은 입과 항문이 같습니다. 한마디로 입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혹은 똥꼬로 먹고 똥꼬로 싼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말미잘과 같은 생물들을 과거에 강장동물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요즘은 자포동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투구새우는 말미잘의 몸속으로 미끄러지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구새우의 모습이 거의 사라져가고 입이자 똥꼬를 오물거리며 마지막 남은 부분까지 몸속으로 우겨넣습니다. 말미잘은 평소에 바위에 가만히 붙어있기만 해서 식물인 느낌을 주다가도 이렇게 먹이 앞에서는 영락없는 동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으로 5번째 상호작용, 기생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생은 두 종이 상호작용을 할 때 약한 종이 오히려 이득을 얻는다 라고 했고요. 강한 종이 손해를 보는 상호작용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니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게 피해를 주면서 함께 사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네요. 대표적인 예로 포유류 몸에 붙어 사는 벼룩 같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인간의 몸에 있는 회충 같은 것들도 기생하는 대표적인 생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벼룩이나 회충같이 기생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생물 있죠. 이렇게 이익을 얻는 생물을 기생자라고 하고요. 피해를 보는 생물을 숙주라고 합니다. 그럼 기생자는 숙주에게 붙어서 기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상호작용, 포식과 피식에 대해 보겠습니다. 포식과 피식은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먹히는 피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포식자보다 개체수가 더 많은 편이고요, 몸의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포식과 피식의 대표적인 예로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으면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한다라는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있게 되면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보고 이번 단원을 마무리할게요. 점심시간 종료 5분 전입니다. 학생들은 교실로 이실하여 다음 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로 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군집의 특성 정리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군집의 천이라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54페이지까지 전부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요. 프린트 54페이지 보면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각각의 상호작용의 종류 쓰시면 되고요. 방금 본 기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빈칸이 있는데 기생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생물을 기생자라고 했고요. 피해를 입는 생물을 숙주라고 했습니다. 6번 포식과 피식에서는 두 번째 네모를 보면 일반적으로 피식자는 포식자보다 개체수가 많고 몸의 크기가 작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2번부터 6번의 빈칸은 상호작용의 종류를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